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파만파 이정유 회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애국 청년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드십니까? 입춘 우수도 지나고 봄은 찾아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봄은 아직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신문 보기가 무섭고 뉴스 듣기가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와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엔 언제나 시커먼 잿더미가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든 일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그래도 살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살게는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정말 이대로 끌려 가다가는 큰 일입니다. 반석같이 다져진 한미동맹을 제쳐놓고 종종 정복으로 치우쳐 허리만 쓰고 말았던 지난 4년간은 바로 악몽 그 자체였지만 사상 누각의 북중러 구해작전은 앞으로도 국가적인 대재앙을 불러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중공을 향하여 온갖 다양을 떨고 국제를 향하여는 애완견처럼 꼬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 정권의 비굴한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차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난 4, 5년 동안 거짓 구호와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내세우는 거짓 구호나 거짓말은 헤아릴 수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국민을 선호하고 선동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나라냐?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스스로 소통하겠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려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등등등. 그러나 이 모두가 거짓이었고 공연부렸던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는 허울 좋은 간판일 뿐 실제로는 주권을 찬탈한 헌정 유린당이자 삼권을 장악한 독재 파쇼 집단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권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국가 시스템과 경제기관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원전도 팽개치고 반기업 정책축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25%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 초인류 기업 삼성마저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천문학적인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기업은 죽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가 그래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로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고려 연방제 통일이라고 유추해 볼 때 모골이 송연해질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다시는 국가 파괴라는 망국적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될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우파의 국민들은 헌정질서 유지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어게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높이 걸고 다시 일어서기로 하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착취,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일은 우리들 자유민주사회 국민들의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국정 전반에 주의시켜 국익과는 정반대인 국가 파괴의 방향으로 복저가 있는 문재인 일당들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주권 찬탈과 헌정 파괴 행위는 망국을 저장하는 중대 범죄로서 국사범이라는 대역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적인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여 국가 파괴 행위의 원흉인 문재인 일당들을 하루속히 국사범으로 응징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동안 무기력했던 야당도 심기일전 전열을 가다듬고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과 협력하여야 하며 잠자고 있던 국민들도 대우각성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는데 분연히 이루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께서 문 정권의 교활한 정치 방역에 대한 실태를 비판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헌정유린,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올 때 9명이 넘었다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어제 백기환 장례식 봤습니까? 이 좌파들은요 뭐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 행진하고 광장, 서울시내 서울시청 광장이 서정엽 당신 겁니까? 이게 서울시청 광장을 코로나 이후로 박원순이 장례식 할 때하고 백기환이 장례식 할 때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줘요. 그것도 수백 명, 수천 명, 만 명 이상이 말이죠. 백기환이 장례식은 어제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 수백 명 이상, 수천 명 행진하면서 여기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코로나가 위험하다. 사람 농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농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질병을 가지고 공산주의입니다. 가족들끼리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제주공항, 김포공항에 터져나갔어요. 비행기 한 대에 수백 명씩 실내에 바글바글하게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명절에 가기 싫어가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고발하는 나라를 문재인이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명절에 가기 싫어서 5명 이상 우리 집에 모인다고 고발한 며느리나 문재인이나 인간의 기본성을 상실한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렇게 말살하냐 말이에요. 이것은요, 정권 바뀌면요, 징역 100년 이상 때려 넣어야 돼요. 이거는 제주도 공항 가는 것은 수십만 명 가는데 여기 5명 이상 있지 마라. 이게 뭡니까?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기자회견하는데 9명 넘었어요. 거기 한 50명인데 교대로 들어가. 교대로 50명이 끝나고 나서 같이 식당에서 밥 먹었다니까요. 내 스마트폰 보여줄까요?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거는 50명 하면서 야외에서 왜 국민들이 집회를 못합니까? 상식의 문제잖아요. 상식에. 집회 방해입니다. 이거요, 정권 바뀌면요, 직권 남용죄로 문재인이 정은경이 쳐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유린하고 있어요. 기만하고 유린하는 데서 나아가서 법정에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법정에 서울구치소 2,400명 중에서 1,200명 감염시킨 추미애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8.15 광복절 집회에 무슨 코로나가 전파됐다고 김수열 회장, 김경재 총재 깜빵에 넣은 거, 이것도요, 대한민국 인권 유린이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을 버젓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자영업자들이 속이 터져서 살지를 못하는데 코로나 백신은 지금 구경도 못하고 있어요. 기껏해야지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들어온다는데 지금 주변 국가들이 뭘 맞고 있습니까? 지금 예방효과가 95%인 모더나 화이자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예방효과가 70%도 안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65세 이상은 맞지도 말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져와서 여기 65세 이상 되신 분 많은데 이런 짓을 해놓고도 국민 앞에 할 줄 아는 게 국민 고발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이 인간들이. 문재인이 하고 이런 인간들이요, 역대 정권 중에서 대통령이 국민 고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말단 경찰이 그거 어떻게 안 잡아놓겠어요? 대통령이 고발하는데. 김정은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도 5명 드리라, 10명 드리라. 여기가 무슨 중국 3자 교회입니까? 관제 교회입니까? 여기가 무슨 평양의 무슨 김일성 교회입니까? 여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백기환이는 왜 했냐고.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에 뭐라고 적은 줄 압니까? 경찰청장이 백기환이 그 장례식은 집회가 아니랍니다. 집회가 아니라요. 코로나가 무슨 IQ가 200입니까? 백기환이 한다고 그 상여 들고 저것들끼리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나, 박영선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마스크 벗고 오뎅 처먹는 데는 안 갑니까? 코로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버젓이 벌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가 된 지가 25년 됐나? 더 넘었나?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의학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이처럼 하는 것을. 코로나까지, 병균까지 이용해서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감옥에 넣고 예배드렸다고 법정에 세우는 신앙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법정에 세우는 이런 악독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법원장이라는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도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슨 이게 나라가 될 것이며, 조국이 범죄나 비호하고 문재인이 범죄나 비호하는 이성윤이 같은 인간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대법원장, 중앙지검장 다 썩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요, 정권 권불 10년, 문재인 정권 얼마까지 당신이 계속 대통령이고 정영이 당신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슴 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 죗값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어요. 야외 여기 뭐가 위험하다고 9명 서래요. 9명. 공항은 뭐 수천 명이 서면서 백화점은 단 한 명의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나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깨달았습니다. 왜? 이 인간들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자들은 정신적인 게 필요 없어요. 개돼지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정치 집회가 필요 없어요. 정신적인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건 아편이에요.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게 북한의 공산주의고 스탈린의 공산주의고 마오쩌둥의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유물론 사상인데, 그래서 예배는 필요 없다, 야외 집회는 필요 없다, 백화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나와도 백화점은 한 명도 안 줄입니다, 여러분. 순천향 병원에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확진자 나왔잖아요. 언론이 뭐라 그러죠? 안타까운 확진자 발생. 교회나 집회에서 나와보세요. 무슨 뭐 코로나 뭐 살인범이네 별짓을 다해. YTN, MBC 당신들도 죄받아요. 제주도 터져나가고 부모한테 가지도 않은 그 인간들 아쉬운 귀경이랍니다. 아쉬운 귀경. 비행기를 200명씩 바글바글하게 타고 오는 인간들이, 이게 지금 방역에 안 맞는 건데 그걸 아쉬운 귀경이래요. 아쉬운 귀경. 백기환이 장례식도 아쉬운 작별이라고 쓰고 있어요. YTN이나 MBC 이런 인간들이. 그런데 외국 국민들이 속이 터져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서 하는 이 집회는 방역범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언론들도요, 이거는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빨갱이 나쁜 놈들은 철저하게 이 사회에서 응징하고 괴멸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2008년도에 광우병 사기친 놈들 한 명도 응징 안 했어요. 그때 MBC PD 수첩이 맨날 소설해지는 거 하면서 사람들 선동했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요. 단 한 명도 우리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우파 국민들은 응징 안 하고 뒀다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이번에 정말 이 거짓된 인간들 정권 바뀌고 축출하면은요, 거기에 부역한 인간들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가 100분 토론하자 그래요. 문재인이든 정은경이든 공중파에서 한번 100분 토론해 봅시다. 할 말이 있는가?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들은 척을 안 해요, 언론들이. 야, 제주도 공항은 왜 수십만 명 가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백화점은 왜 한 명도 인원 제한 안 하냐, 백기환이 장례는 왜 하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은 척을 안 해요, 인간들이. 그러다가 뭐 교회 예배 강행했다고, 코로나 위험하다고, 목사들도 사표 내야 돼요. 이게 무슨 과학이고 무슨 방역입니까, 이게. 정치 방역을 넘어서 유물론 방역입니다. 유물론 방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사상과 이런 것을 말살하는 유물론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거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안방 갈 사람이 엄청 많이 확진을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도로 공사보다는 교도소를 증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포 지역에서 블랙시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서미선 애국동지께서 문정권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규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2019년 5구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 이어 작년 4.15 총선에서는 단군 이래 최악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작년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주어진 정당한 주권을 되찾고
4월 7일 곧 있을 자치단체장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막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는 국기를 뒤흔드는 국가적 중대 범죄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요, 선거의 기둥은 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를 부정선거로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며 국민 주권의 상징인 표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도적질하는 선거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에 국민들이 들불처럼 전국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 4.15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사법부마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상상을 초월한 디지털 방식의 부정선거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작 여부 검증 단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 자료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검증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고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과 정치인들도 2020년 4.15 총선 결과는 동전 1000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만 나올 확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병호TV, 바실리아TV 등 여러 권위 있는 진실 유튜브들과 USNPS 지만원 응용 수학 박사, 선거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미시건대 월터 미베인 교수, 오랜 기간 IBM의 회로 설계에 참여해온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인 벤자민 월커슨 등 각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한국 4.15 총선은 명백히 100% 조작되었다고 단정하였고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라는 논문에서 사전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선거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입장 표명 및 중국 화웨이 백도어가 깔린 장비 시스템의 경우 국내 공모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조작하여도 최종 결과치에 대한 원격 조종, 개입,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통계학 교수이자 통계학회 회장을 역임한 박성현 명예교수는 작년 4.15 총선이 통계적 관점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투표 결과로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마디로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 트리뷴지와 같은 외신 또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한국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중국의 통제가 가능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서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선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6개월 내에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중앙선관위는 재검표를 10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못하는지 이것만 보아도 부정선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 주권 행사인 선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 무효의 판결 등에 따라 선거 무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차원의 선거 범죄 집단에 완전히 굴복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5천만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북한식의 독재 체제 국가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제2의 4.19 혁명의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여
4.15 부정선거를 응징하고 21대 총선 무효 및 재실시를 반드시 관철하는 등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사수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서 다음과 같이 비장한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각성하고 4.15 부정선거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도하라. 둘째, 현 국민의힘당은 제1야당으로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고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즉각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여 재검표를 추진하라. 셋째, 윤석열 검찰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부정선거 수사와 규명에 총력을 다하여 수사하라. 넷째, 국민들은 모두 걸기하여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끝까지 대동단결하라.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4.15 총선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21대 총선을 재실시하라. 여섯째, 4월 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로 활용되는 사전선거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투표지 장소에서 바로 수개표로 집계하라.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미 동맹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총재께서 최근 문 정권의 시다발이 노선하고 있는 거짓말의 명수 삼양미달 대법원장 김명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애국 동포 여러분, 저희들 오늘 이미 앞에 연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으로 이 대한민국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진국 진입을 목에 앞두고 저희들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각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이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 가장 핵심인 헌법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많은 뉴스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 가면 헌법은 있지만 헌법의 소유는 그 나라의 독재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헌법을 지키는 것은 직위 있는 사람이거나 국민이거나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강요들과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 헌법인 것입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헌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나라는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고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원의 수장으로 그 누구보다 헌법을 잘 알고 헌법을 이행시키는 사람임에 지금 이번 사태에
임성근 부장판사를 두고서 자기의 부하 직원을 저 정치판에 내보내서 희생양을 만들고 자기는 탄핵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결국 녹취록을 통해서 그 탄핵 얘기 나오니까 어저께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를 받더니 유체이탈법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변명하는 그런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임성근 부장판사 일은 지금 문재인 씨나 그리고 이번에 신현수 같은 정무부속의 일이 또 같이 생각이 납니다. 신현수 정무수석이 이번에 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의를 받지 않겠다고 문재인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너무 알고 그리고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으니까 사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두게 합니다. 그거나 지금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그만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두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저 입법부에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산부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헌법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연사들이 앞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10년, 20년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반이면 모든 권력을 잡고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정치방역, 4.15 부정선거, 그리고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문제, 그리고 수많은 권력 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권력 비리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멀쩡하게 이 정권을 내주고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은 분명히 목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저희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리고 과연 헌법을 준수하는가, 그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을 망가뜨리지 않는가, 여러분은 냉정한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런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투쟁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걸기 위해서 이 정권이 반드시 자기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를 한번 외치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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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천 구국동지회 김두천 회장께서 최근 전국과 관련하여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갑종장교 구국동지회 회장인 김두천입니다. 여러분, 지금 3.1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에 대한민국 3.1절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도록 합시다. 문재인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세월호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이런 구호를 가지고
3.1절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들은 야당이 없는 일당 독재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4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갈수록 참담한 실로 미래를 꿈꾸기 힘든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전후 70년간 땀 흘려 일궈온 경제는 퇴보하였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의 끊임없는 핵전쟁 위협에도 굴욕적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집권 정당의 무지한 정책과 법치를 파괴하는 입법 횡포로 국민들은 혼란의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24번이나 실패한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과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채경제 미래는 암담하며 소득 주도 성장이란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 채무는 2020년에 이미 1,000조 원에 육박했으며 하루 3천억 원에 불어나는 국가부채는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나가야 할 무거운 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없는 비리, 불법, 탈법은 울산시장 함영선거 게이트, 유재수 감찰 무마 게이트, 청주 고속터미널 게이트, 한전해전 해저케이블 공사 게이트, 이스타 항공 게이트,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동남은행, 부산저축은행 상장인, 밸류인 베스트 코리아, 장하성 동생 펀드 게이트 등의 금융 게이트, 조국 정경심 게이트, 권한유착 게이트, 추미 아들 탄력무마 게이트, 도로공사 블라인드 인사 채용 게이트, 박원순 성추문 자살 의혹 등 끝이 없이 발생하는 진행형입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데 대해 대북 지원 원전 건설 계획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은 물론 국내 국제적 파문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대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USB 안에 무슨 국가비밀 자료가 담겼는지 아무도 모른 채 은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정부 야당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설상가상으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을 상실한 중범죄인 4.15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의
재판은 이미 10개월째 답보 상태에 남아있다. 문 정권은 이 모든 실정을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리며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미래의 신변 안전까지도 담보하려는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독주와 잘못을 지적하고 차단 또는 개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이며 그 중심에는 노역과 아집으로 가득 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모든 잘못이 지난 정권인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잘못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야 될 문제를 마치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잘못으로 사과하는 사태까지 만들어 놨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두 사람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하여 치러질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둔 마당에 4.15 부정선거가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김소연 등 두 사람을 제명한 것은 야당 스스로 앞서서 국민적 의혹을 덮고자 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전투표제도와 QR코드, 전자개표제도의 폐기를 앞장서 주장하고 입법 추진해야 할 제1야당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항구령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대우각성하고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떨쳐 일어선 우파 시민단체의 총연합인 우리 국민대연합과 갑종장교 구국동지회는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난 과오를 공개 사과하고 즉시 퇴진하라. 둘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즉시 용도 폐기하라. 상기 두 가지 요구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 대우각성하고 올바른 정당으로서 바른 길을 가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2021년 2월 20일 갑종장교 구국동지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